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방주영 매니저님, 임준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은 하루에 직장에서 일할 때 말하는 시간을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미팅도 많고 예.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목소리가 예. 만약에 8시간 근무한다고 쳤을 때 한 거의 6시간은 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시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뭐 자료를 막 만들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일이 말씀하시는 그래배로 일이 벗어나셨지. 와, 8시간 중에 6시간을 말씀을 하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저는 이제 전화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일 부탁하거나 시키거나 해야 돼서 화장실 가는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웬만하면. 진짜요? 그럼 밤 식사하시면서도 얘기는 좀 줄이시겠네요, 말씀. 혼자 먹는 거 아니면은 이제 근데 또 거기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또 그렇죠. 밥도 그러니까요. 혼자 먹거나 늘 먹는 사람 아니고 또 바꿔가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 또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럼 또 그 식사 시간도 이제 진짜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 말고는 거의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두 분은 제가 처음에는 뭐 할 때 몇 분, 뭐 할 때 몇 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합쳐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말씀 안 하시는 시간 몇 분 이걸 합쳐야 될 것 그게 같아요. 빠를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매니저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전 저렇게 말로 이래요, 둘 다. 이건 뭐 말로만 하나 봐요. 보통 제가 그린 직장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 특성이랑 또 이제 연차가 되시니까 일도 시키시고 해서 그러신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미팅 있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기한하고 이렇게 많아가지고 말하는 거 평균 하루에 1시간? 한 나머지는 시간? 다 작업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보통 언제 몇 분 이렇게 나오나요? 아침에 인사 2초, 안녕하십니까? 2초 하고, 네. 보통 이제 전화 받거나 뭐 회의 들어갔을 때 뭐 어차피 뭐 1시간 들어가도 혼자 1시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점심 때 좀 얘기하고, 뭐 거의 그런 게 있고, 뭐 특별히 좀 미팅 길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얘기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막 말을 막 몇 시간씩 할 일은 드문 것 같아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시간도 좀 넉넉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1시간은 최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처리해야 되고 하다못해 보고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더 길어지는 거고, 말하는 게 많아지니까. 하루에 그 근무하시는 시간이 몇 시간이시죠? 공식적으로 8시간. 아, 공식적이에요. 그 중에 1시간 말씀하신다. 네, 1시간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뭐 어쨌든 1시간 하시고 뭐 6시간 하시고 거의 계속 하시고 말이 빠진 회사 생활은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떨어뜨려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볼펜 좀 주워줘. 그래 바빠 죽겠는데 네가 주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금. 앞뒤도 없는 짧은 문장, 거기에 명령문까지. 상대의 불쾌한 기분이 저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다르게 말한다면 아이고 볼펜이 떨어졌네. 아이고 내 허리야. 아이고 허리 디스크가 또 도지네. 아이고 진짜 미안한데 볼펜 좀 그거 좀 주워주면 안 될까? 그러면은 내가 대대손손 우리 아들의 손자에 그 증손자까지 내가 너한테 꼭 고마움을 전하라고 할게. 아이고 무슨 대대손손.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아유 허리가 어떻게 아유 볼펜 말고 뭐 필요한 건 없어? 어떻게 저거. 고맙다. 아이고야. 구구절절하게 불쌍한 척만 했을 뿐인데 반응이 아주 다르죠. 이것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좀 더 자세한 기술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채, 널, 고, 정. 이번 주 인사불성의 주제는 대화의 기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람의 대화의 기술이 몇 점 정도인지 먼저 점수를 매겨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넷이서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제 점수 좀 매겨주시겠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10점 만점에 저는 8점을 주겠습니다. 8점. 왜 8점인가요? 그냥 뭐 보기만 해도 좋고요. 아니 대화의 기술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와. 대화라는 게 네.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몸으로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좀 MC 분께서는 또 잘생기셨기 때문에 이미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대화가 네. 된다. 난 알겠습니다. 3점 까고 들어가는데. 지금 대화 들려요? 네. 너 욕하는 거 아니야 눈으로? 어찌됐든 8점. 그럼 2점은 왜 까였나요? 그래도 뭐 너무 만점 주긴 좀 그렇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9점 하기에는 또 뭔가 하나 부족해 보이고 아. 차라리 아예 한 2점 정도로 낮추면은 그래요? 좀 괜찮지 않을까. 특별히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네요. 주관적인 평가.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요. 저는 박 매니저님을 먼저 평가해 보자면 저는 9점 드릴게요. 9점. 외모에서 7점. 네? 가만히 있어도 깎였다가 메이크업을 했네요. 아니 근데 정말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 티어에 속하시는 그렇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도 하나도 긴장하지 않으시고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을 하시고 평소에 아무래도 일이 좀 그쪽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게 아예 숙달이 되신 것 같아요. 쑥스럽네요, 이거 되게. 저는 뭐 김진수 과장님 솔직히 10점. 오, 8점, 9점, 10점. 왜냐하면 일단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걸 말로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빠져들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사실 말을 되게 길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말이 많다니까. 7시간, 6시간 집중이 말하는 돼요. 이유가 네, 있어. 그러니까. 네. 길게 하긴 한다. 근데 집중이 빡 되니까. 네. 맞아요. 아유, 좋게 봐주셨네요, 근데. 그 와중에 10점이니까. 자, 그러면 김성우 부장님의 점수가 몇 점일까요? 저는 12점 드리겠습니다. 12점이요? 아니, 2점은 객관적인 또 지표가 있어요. 또 객관적인 게 있다고요? 있습니다. 오. 지금 12점이 구성된 걸로 보아서는 어떻게 네. 되냐면은 일단 제가 김성우 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하나도 없고요. 들었을 때. 오.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로 인한 뭐 감정 로스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대화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걸기적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점이었고요. 예. 플러스 2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갖고 싶어 하는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그 톤, 목소리 톤. 차분하고 천천히 하는 목소리 톤. 네. 박미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말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흥분하면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사투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김성호 부장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부장 레벨 되면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성호 사원일 때 어땠는지 못 봤지만은 지금 그런 천천히 그리고 되게 인자하고 따뜻한 목소리 톤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저랑 반대로 말을 얘기할 때 그런 ton과 그리고 되게 온화한 톤으로 심플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크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슉 빠져들게 만들어서 저랑 반대거든요, 되게. 그래서 제가 되게 갖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건 다 하고 위에 크림 2점 얹어가지고 12점 드리겠습니다. 몸들 빠르고 제 이름이 성우라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11점으로 내릴게요. 예. 오늘의 주제에 뭔가 딱 걸맞는 네. 세 분의 대화의 기술을 아주 잘 봤습니다. 결국 꼴찌는 저였네요. 결국 말은 못하는데 얼굴로 먹고 사는 MC였다. 제일 부럽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세 분은 뭐 정말 사회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이 아주 일취월장하셨겠지만 근데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할 겁니다. 뭐 일단 들어가면 이제 상사들이랑 좀 친해지고도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먼저 말을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걸 다 아시잖아요. 네,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먼저 연락도 하고 상사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일단은 상사한테 먼저 굳이 연락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요? 신입사원이. 왜냐하면 신입사원으로 가면 아직 공감대도 없는데 막 말하고 다니면 좀 별로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대화의 기술보다는 제 생각엔 듣는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듣는 기술이 중요해요. 어쨌든 신입사원이면 말을 붙이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때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어떻게 되는지, 굳이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기서 첨언해서 뭐 밥 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해서 또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 나하고 말이 통하는 애네라고 오히려 역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쟤 말 잘한다, 대화 잘하고 소통을 잘해. 오히려 그렇게 인지가 돼버리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고 오버하지 말라. 이 오히려 네, 말씀이시죠? 그게 더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얘기 처음에 많이 듣는 게 대화 잘하는 애구나, 쟤는 나하고 뭐가 통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물어본 거에만 예의 바르게만 나가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대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말하고 싶다면 네. 굳이 말하고 싶다면은 상사분한테는 특히 업무적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갑자기 뭐 취미를 갑자기 말하고 왜냐면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훅 들어와. 배틀그라운드 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네, 없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럼 업무적인 거. 근데 그 업무적인 것도 말할 때는 갑자기 뭐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죠. 정말 본인이 충분한 고민을 한 뒤에 이건 제가 여기까지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이 다음 단계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또는 여기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떠신지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만 해도 상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취미가 공유되고 이러진 않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 신뢰가 쌓이게 되고 점차 이제 다른 얘기도 하게 되고 뭐 그런데 뭐 차나 한 잔 마실까?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다가갈 때는 업무적인 부분을 다가가라. 특히 그 상사가 어떤 그 주 전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그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면은 그 상사분은 오히려 더 가르쳐 줄 게 많겠죠. 네. 하지만 부장님 전제도 일단 두 분과 동의하면서 굳이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할 맞습니다. 필요는 먼저 없고 그렇게 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업무적인 부분을 맞습니다. 물어봐라. 예. 간결하고 핵심만. 네. 예를 들어 이걸 A를 물어봐야 돼.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질문인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신지를 먼저 물어보고 바쁠 수도 있거든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타이밍에 보고 들어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질문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냐고. 왜?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거 궁금한데요? 가 아니고 얘가 내가 해야 되는 의무인 내가 1차로 고민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고민한 후에 너가 대답하기 최대한 쉽게 나는 이렇게 정리해서 너에게 답을 요구하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혹은 이건가요? 제가 여기까지는 고민했는데 혹시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다른 거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A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 수 있게 예를 들어 최대한 답변해 주는 사람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고 노력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내가 나의 질문을 정리해서 가져가는 노력 이게 예의라고 보거든요. 사실 저게 신입사원 때는 저렇게 못해요. 그쵸.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신입사원 때 말을 걸 수 있는 거는 제 기준에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사수한테 말 걸면 맞아요. 돼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내가 바로 위에 나하고 연차 차이 얼마 맞고 참 사수한테만 얘기하면 되고 내가 과장님, 차장님, 팀장님까지 말을 먼저 걸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처음부터 내가 과장님한테 가서 저 이거 실례지만 그럼 실제로 제 선배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나한테 묻냐? 그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나한테 묻냐?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예. 근데 신입사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번 물어봤다가 한 번 얘기 듣고 못 알아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여러 번 물어봐야 되는 네. 정말 아무리 자기가 쌈해도 안 나오는 그럴 때는 여러 번 물어보게 되는데 이럴 때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좀 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입사원 때 썼던 방법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뭔가요? 저는 막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고 이제 업무적 지시를 받을 때 이제 그분의 이제 얼굴을 계속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모르겠다 싶으면은 제가 윙크를 티를 내는군요. 일부러 티를 냅니다. 윙크를 솔직히 하잖아요. 그런 생각 했거든요. 네, 정말. 근데 철없는 얘기일까봐 너만 넣어놨는데 근데 물론 그 티를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쳐다보다가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요 정도만 해도 바로
먼저 알아서 끊으십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아 좋은 선배님이셨네. 좋은 선배님. 좋은 근데 선배님이셨네. 이미 팀 안에 소문이 다 난 거죠. 제 김성우 쟤는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하더라. 이걸 다 보기를 하고. 애가 버릇이 이해력이 어떤데? 떨어져.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이번에 이상한 B급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게 딱 이해되는 게 사람 얘기하다가 보면 눈 보고 있다 보면 이해 못한 순간에 표정이 티가 나요. 그쵸. 눈동자가 흔들리는 흔들리거나 순간. 뭔가 좀 이해 안 될 거 흔들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다 물어보거든요. 이해 안 됐니? 끝나고라도. 팀장이 얘기하는 내내 막 그거 물어보세요. 어땠는지. 어떠셨냐고. 그것도 참 어렵겠네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 게 이 경우는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평소에 거의 못 보던 뭐 임원분들이라든지 심지어 대표님을 우연치 않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이럴 때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관등성명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몇층 되나요? 가시 저 관등성 어디 누굽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나요? 실제로 최근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입사하신 분이 저 엘리베이터 탔고 저희 대표님 탔고 그분이 타셨는데 그분이 되게 이렇게 활동적이세요. 되게 괜찮으세요. 사람 괜찮으신데 안녕하십니까? 근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타셨는데 대표님 저 이번에 입사한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왠지 저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옆에서 이렇게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하는 사람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해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대표님만까지 갔어요. 그분 차 한잔하자고. 깜짝 놀랐어요. 한참 있다 나왔거든요. 차 정말 마시고. 보기 힘든 케이스예요. 진짜 예, 보통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맞아요. 처음 보는 캐릭터라서 저도 저게 먹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말을 잘하는 거죠. 야. 대표님은 관심사를 캐치했으니까. 와, 근데 이건 특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굳이 보통 그렇게 얘기 잘 안 하는 게 부장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교육 중에 예. 아예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맞아요. 교육이 맞아요. 있습니다. 30초짜리. 그래서 그거를 30초도 되고 뭐 1분 맥스 이제 최대 2분까지 해서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축약해가지고 어떤 상위자한테 보고하는 형식의 나를 어필하는 그런 이제 교육도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층에서 내립니다. 네, 그런데 계단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운동도 되고. 막 눌러 티나게. 근데 이제 그런 거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보면은 명확합니다. 이제 처음에 목적 두 가지식으로 말하고, 물론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면서 이제 한 30초 이내, 정말 30초 이내 짧게 이 프로젝트는 이런 건데 거기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대표님의 또는 어떤 뭐 사장님의 뭐 이런 좀 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 이걸 해주셨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했군요. 딱 하면은 바로 이제 사장님이 감동하면서 저 사람 누구지 진급시켜. 뭐 이렇게 교육에서 말하는 사실 그런 경우는 없다.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하지만 어쨌든 그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끗하죠. 뭔가 적어도 이 사람 뭔가 확실하게 어떤 주제를 말하고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지원해야 될 상이 뭐구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죠. 물론 저도 이제 바로 그 다음 층에 내리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분 화장실 갔을 때 이제 따라가면서 화장실 거리는 엘리베이터보다 더 짧아요. 한 30초예요. 그러면서 저 바로 말합니다. 저 지금 누군데 이거 여기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 뭐 사장님 요게 필요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뭐 알겠다고 나중에 그럼 보고서 올리라고. 딱 이러면은 사실 그러면 성공한 거거든요. 예. 짜증 안 내시면. 그러게요. 왜냐면-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물론 저도 타이밍을 보죠. 예. 뭐 걸음 속도라든지. 얼마나 급하신지. 근데 또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요. 본인을 어필한다 해가지고 뭔가 타면 일부러 정말 그 흑심을 품고서 나를 어떻게든 윗사람한테 어필하겠다, 어떻게든 나를 노출시키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그런 거 연습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최고 경영층에서는 좀 그런 분들 오히려 좀 꺼려하는 경우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교육 받을 때는 어필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때 말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 비 와 안 와 이거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핵심만 빨리 말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가만히 있는 게 맞다. 그렇지. 엘리베이터 탔는데 결론부터 말해. 사장님 내일 비 옵니다. 뭐야? 다음 층에 내리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다음 층에 내려요. 정리하면은 내가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건들지 말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그냥 깔끔하게 하고 혹시 몇 층 눌러드릴까요? 아 괜찮네. 예.
딱 그냥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포인이 있어요. 외국 마인드가 되게 달랐던 아. 게 저희 회사에 이제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외국 신입 사원도 많이 들어와요. 인턴이나 이런. 근데 들어오면은 이렇게 전무님이나 사장님이 타시잖아요. 그러면 인턴이 딱 탔는데 딱 타면은 이제 그 사장님 얼굴은 알잖아요. 그래갖고 딱 예를 들어 먼저 있는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은 걔가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하이 하면 헬로 하면서 I'm 누구 이번에 누구 들어왔다. 그래 그러냐면서 걔가 바로 얘기하면서 뭐 저번에 뭐 연설해 주신 거 더 멋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30초 제 입으로 흘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외국 문화는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구나 대표랑 얘기하는 게 어쨌건 한국 당신이 계신 곳이 한국 기업이라면은 상황 보고 드리더라. 외국인만큼 외국어로 쉽게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봐라.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손 시장이가 하이 하면 손 잘릴 거예요. 하이, 빡, 킥 날라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는 시간 첫 번째 기초편. 일단 5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네, 5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쿠션, 신뢰, 일관성, 리액션, 그리고 낄끼빠빠까지 5개였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션인데요. 쿠션, 대충 예상은 갑니다만, 예? 뭐 여러 가지 쿠션이 있죠, 우리 생활에는. 여기도 뭐 쿠션이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대화의 기술에서 쿠션이란 뭘까요? 어색함 좀 깰 수 있는 꾸미문 같은 것들, 예의상 던지는 말들, 예의상 던지는 말들. 말들 있잖아요. 저는 양념이다. 저는 뭐 범퍼? 범퍼다. 예를 들어 뭐 사고 났을 때 그거를 충격을 완화시켜 주잖아요. 그 최소한 완화 장치를 일단 깔고 가는 거다. 어쨌든 뭔가 깔고 가는 거네요, 일단은. 저는 뭐 보통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혹시 뭐 시간 되십니까? 혹시 시간 되십니까? 혹시 시간 잠깐 되십니까? 전화하면은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뭐 이런 말들. 어. 그러니까 결국 내 말 들어라잖아요. 그쵸. 결국은 근데 배려하는 척인 거잖아요. 이미 받은 거면은 통화 가능한 걸 가능한- 알면서도. 근데 가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황스러워. 바쁘대. 그럼 할 말이 없어. 나랑 통화하기 싫구나. 예. 이러고 끊어야죠. 네. 그러네요. 범퍼 맞네요. 네. 일단은 완화 장치를 일단 깔아놓고. 그렇죠. 내 말 통화 들어줄래? 이걸 이미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쿠션 워딩은 우리나라에 되게 대대로부터 있었잖아요. 사극을 많이 봐도 어떤 게 있었죠? 아래 업기 방송하고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폐하는 이미 마음의 긴장을 하시는 거죠. 뭘 저놈이 또 쓰잘데기 없는 놀이를 얘기를 하겠구만. 그렇죠. 그래서 딱 그 쿠션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현타가 바로 오지 않게 최대한 먼저 예의상 질러주는 미리. 그게 예의인 거잖아요. 뭐 활용하시나요? 그게 제가 부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부탁 같으면은 이제 저는 근데 쿠션 워딩보다는 쿠션 현물을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부탁을 해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자주 부탁을 해야 돼. 한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가야 될 일이 생겨. 네. 그럼 사실은 워딩 빨이 떨어지거든요. 말이 계속.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사실 선물이 가장 큰 이럴 때는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는 쿠션 현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즌을 맞춰갖고 그래서 뭐 2월 14일이다 그럼 초콜릿 올려놓고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뭐 바카스나 뭐 미에로파이브 한 병씩 올려놓는다거나 커피 한 잔씩 올려놓는다거나 하면서 그 약간 이제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 비언어 기술이 굉장히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대화하면서 이거 커피 좀 드시면서 이거는 좀 하수고 안 계실 때 딱 올려놓고 나갔다가 좀 이따 다시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거 네가 갔다 왔어? 예, 아까 좀 뭐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오히려 예를 들어 반 단계 높은 그 감동을 주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면서 왜 이런 거 진짜 이게 죄송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 맞다 부탁드릴 거 있는데 뭔데? 이러면 이제 한 두세 번의 쿠션을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걸 써야죠 이제.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랑 같은 팀에 있다면 약간 화장실 딱 갔다 왔는데 뭐가 있다. 와, 그러면 긴장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뭘까? 오늘은 또 아래 어깨 양소하나. 아래 어깨 양소하나. 비싼 거 올라와 있어. 내가 이걸 숨길까?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들 만큼의 그 텀을 조절해야 기술이 있으시겠죠. 그게 텀 조절해야지. 여자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실. 미안해 이것도 알았어.
말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좀 뜸들여라 차라리. 부장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사람이 제 경험상은 희한한 거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누구 얘기를 들었을 때 계속 끄덕거리면은 내가 저 사람과 되게 잘 통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서서히 신뢰가 쌓이더라고요.